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니, 내가 이렇게 큰 돈을 그냥 흘려보냈다고?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정책 신청을 돕는 일을 오래 해왔는데요.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신청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소식을 뒤늦게 들은 분들이 이거 나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고 물어보실 때입니다. 얼마 전 서울 성북구 주민센터 앞이었어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73세 김모 어르신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의자에 앉아 계셨죠. 이거 신청하려고 왔는데 끝났대요. 그 한마디가 너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표정은 허탈하고 입꼬리가 살짝 떨리는데 그 눈빛이 마치 왜 이제 알았을까 하는 원망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더군요. 직원이 다음 기회에 꼭 하세요라고 해도 그분의 뒷모습은 터벅터벅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과 시니어 추가 지원금 둘 다 아는 사람만 챙기는 구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예산을 푸는데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은 하루 만에 두세 개를 한꺼번에 챙기지만 모르면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최대 10만 원 혜택, 시니어 추가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10만에서 20만 원의 현금성 지원까지 붙습니다. 합치면 최소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을 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 국민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선착순 예산 소진입니다. 지난 1차 소비 쿠폰 때 서울 일부 구는 2주 만에, 부산은 열흘 만에, 전주는 무려 5일 만에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떤 건 집에서 하고 어떤 건 꼭 현장에 가야 하는지, 서류를 어떻게 한 번에 챙기는지,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 전부요. 오늘 이야기만 들으시면 내일이라도 신청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지갑에 바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니, 쿠폰 신청이 이렇게 복잡했어? 하고 놀라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데 단계별로 잘못 누르거나 서류 하나 빠뜨려서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68세 박 어르신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으려고 했는데 본인 인증 단계에서 휴대폰 본인 명의가 아니라 아들의 명의로 돼 있어서 막혔습니다. 결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쓰고 처리했죠. 이런 일이 흔합니다. 신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과 현장. 온라인은 각 카드사 앱, 제로페이 앱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현장은 주민센터, 시청 민원실, 일부 지정 은행 창구에서도 받습니다. 서울은 시청과 자치구별 주민센터, 부산은 구청 민원실과 주요 동주민센터, 광주는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가 현장 신청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아침 9시 개시와 동시에 줄이 서기 시작해요. 저는 어르신들께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를 추천합니다. 이때는 첫 물량 줄이 빠지고 점심 전이라 직원들도 응대가 비교적 여유 있습니다. 서류는 주민등록증,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신청서, 현장 비치, 카드사 앱용 공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만약 대리 신청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춘천처럼 지자체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는 곳은 대리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혹시 영화관 가는 거 요즘 얼마나 드세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10,000원 조금 넘더라 하시는데 정확히는 14,000원 넘는 곳도 많아요. 거기다 팝콘이나 음료 하나라도 사면 그냥 20,000원이 훌쩍 넘죠. 그런데 이걸 4,000원, 5,000원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 할인권이에요. 며칠 전 부산 남구에 사는 72세 이모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아이고, 이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하면서 영화 티켓 2장을 꺼내 보이시더군요. 3,000원 결제 완료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산시에서 발급한 문화 할인권을 써서 최신 개봉작을 단돈 3,000원에 보신 거예요. 근데 이거 영화만 되는 거 아냐? 하시길래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공연, 전시회, 심지어 국립극장 가는 것도 할인돼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면 되고, 현장은 주민센터 문화복지 담당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 바로 발급 가능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우선 지급 대상이에요. 현장에서는 신분증 하나면 끝입니다. 단, 예상이 한정돼 있어요. 특히 전주나 춘천 같은 중소도시는 연초에 몰려서 발급이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체육 바우처도 놓치면 아까운 혜택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66세 김어르신은 평생 수영장을 다니고 싶었는데 이제야 다니네 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체육 바우처 덕분에 한 달 7만 원짜리 수영장을 2만 원에 다니게 됐거든요. 체육 바우처는 스포츠 강좌, 헬스장, 요가, 탁구장, 심지어 볼링장까지도 지원됩니다.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시, 군구청, 문화체육과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본인 소득 수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 사실만 확인되면 절차가 빠릅니다. 현장에서는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려면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그리고 해당 시설 등록 확인서가 있으면 더 빨리 처리돼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주민센터 담당자가 알려준 건데, 현장 신청 시 가까운 시설 찾기를 미리 해놓고 가면 담당자가 훨씬 빨리 승인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 바우처를 받으러 가면서 집 근처 요가원이나 수영장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주소를 미리 준비하면 시설 검색 단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혜택들의 가장 좋은 점은 발급받은 순간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받자마자 바로 근처 영화관 예매가 가능하고, 체육 바우처는 승인 즉시 다음 달 강좌부터 반영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인데도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돈이 다르다? 처음 들으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전국 공통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주는 추가 현금성 지원금이 있기 때문이죠. 전국적으로 공통지급되는 건 먼저 기초연금이 대표적이에요. 만 65세 이선이면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매달 최대 40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같은 도시들은 자체 지원금을 얹어주기도 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주민센터를 가보면 이런 풍경이 자주 보입니다. 창구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서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오늘은 무슨 신청하러 오셨어요?" 하고 묻죠. 그날 제가 들은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나 이번에 강북구 경로수당 신청했어. 매달 5만 원씩 준대." "아, 그거 나도 해야겠다. 그냥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지?" "응,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자동이고 안 받는 사람은 신청해야 돼." 부산 해운대구는 장수수당을 줍니다. 만 75세 이상이면 매달 3만 원을, 만 80세 이상이면 5만 원을 더 얹어줍니다. 대구 달서구도 비슷한데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매달 2만 원을 추가로 줍니다. 금액은 적어 보이지만 1년이면 24만 원, 5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이걸 왜 안 받았을까 하실 수도 있죠. 광주는 조금 다릅니다. 북구에서는 경로 위문금이라는 이름으로 설, 추석, 명절 때 10만 원씩 연 2회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명절 앞두고 현금으로 드리니까 좋아하시죠?"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걸로 손주들 용돈 주면 뿌듯하다고 하십니다. 전주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연금 형태로 매달 3만 원을 주는데, 이건 현금뿐 아니라 지역 화폐로도 받을 수 있어서 시장이나 마트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춘천은 독특하게 효도수당이라는 이름을 쓰고 만 70세 이상이면 소득 상관없이 매달 2만 원을 줍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빠른 건 해당 시군 구청의 복지정책과나 경로복지팀을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제가 본 팁 하나는 평일 오전 9시 개시 시간에 맞춰가면 대기표가 10번 안쪽으로 나와서 금방 끝납니다. 반대로 오후 2시 이후로 가면 업무 재개 후 대기 인원이 몰려서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정도면 되지만 일부 지역은 기초연금 수급 사실 확인서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주민센터 한쪽 구석에 있는 무인 발급기에서 바로 뽑으면 담당자 책상에 올려놓고 5분 안에 접수 끝납니다. 신청이 끝나면 통장 입금일은 대개 매달 20일 전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혹시라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하면 상담만 받아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전주 완산구청의 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상담하다 보면 원래는 몰랐던 다른 혜택을 추가로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로수당 신청하러 오셨다가 난방비 지원까지 같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말처럼 현금성 지원은 단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혜택과 묶어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무조건 한 번은 상담 창구를 들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십니다. 나는 이미 기초연금 받으니까 다른 건 못 받겠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이나 소비 쿠폰 같은 큰 틀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 다른 지원도 더 쉽게 연결됩니다. 저는 이걸 혜택 도미노라고 불러요. 하나를 신청하면 옆에 줄줄이 다른 혜택들이 따라오는 구조죠.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만난 72세 김순자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가 교통비 감면까지 한 번에 받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어르신, 혹시 버스 지하철 자주 타세요? 그럼요. 병원 가려면 매일 타죠.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무임교통카드 신청도 같이 하시면 돼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자리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신청서 작성하니 10분도 안 돼 임시교통카드를 받으셨습니다. 이거 앞으로 버스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는 거예요? 하고 놀라시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통비뿐만이 아닙니다. 통신비 감면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은 이동통신사에서 매월 11,000원에서 20,000원가량 할인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대구 수성구의 이종태 어르신은 주민센터에서 경로수당 상담을 하다가 직원에게 휴대폰 요금 많이 나오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 바로 통신비 감면까지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매달 15,000원 절약, 1년이면 18만원, 5년이면 거의 100만원이네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전기, 가스요금 할인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어르신들에게 필수입니다. 춘천의 한 마을회관에서 만난 78세 박영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난방비가 무서워서 겨울에 전기장판만 켜고 살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도시가스 요금이 20% 할인돼서 보일러를 마음 놓고 틀었죠. 이 할인은 한전이나 도시가스 고객센터 또는 정부 24에서도 신청 가능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조건이 맞으면 자동 승인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로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병원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 경우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1년에 10만 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시청이나 구청 복지과에서 진료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2주 안에 입금됩니다. 이 모든 혜택의 공통점은 중복 신청 가능이라는 겁니다. 기초연금, 소비 쿠폰, 경로수당, 교통비 감면, 통신비 할인, 전기 및 가스 할인, 의료비 지원 이렇게 연결하면 매달 절약, 지원금이 합쳐서 20만에서 3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이런 혜택을 한 번에 묶어서 신청하는 통합신청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주민센터 복지담당 창구에 가서 오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부 알고 싶다고 말하면 담당자가 본인의 나이, 소득,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모든 지원을 한 장짜리 목록으로 뽑아줍니다. 이걸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해서 접수하면 여러 번 오갈 필요 없이 하루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어떤 어르신은 한 번에 무려 6가지 혜택을 신청했습니다. 기초연금, 경로수당, 난방비 지원, 교통비 감면, 통신비 할인,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만 10장 가까이 됐지만 담당자가 서류 순서를 다 맞춰서 묶어주니 40분 만에 접수 완료.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왔죠. 그분의 웃음이 진짜 뿌듯했습니다. 지원금이나 혜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신청해보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서류 하나만 더 가져오라 해서 또 왔어요.
조건이 안 된다고 돌려보내던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절반 이상은 미리 준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전에 반드시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은 나이, 소득, 재산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소비 쿠폰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이나 지역 거주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가구 기준입니다. 보는 소득만 보는 줄 알았는데 배우자나 같이 사는 자녀 소득까지 합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은 조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과 혹은 정부24에서 해당 사업 공고문을 열어보면 지원 자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출력해서 본인 상황에 체크해보세요. 나이, 주소지, 건강보험 가입 형태, 소득 인정액, 재산세 과세 여부 한 줄씩 직접 표시해보면 신청 가능 여부가 바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서류 준비입니다. 대부분의 거부 사례는 서류 미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 사본이 필요한데 집에서 오래 안 쓰던 통장을 가져오니 계좌가 해지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인데 만료돼 있거나 훼손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신청이 즉시 거부되거나 다시 준비해서 와야 하니 며칠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안내합니다. 서류는 기본 3종부터 챙기세요. 신분증, 통장 사본,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 여기에 따라 해당 사업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이라면 진료 영수증, 난방비 지원이라면 고지서, 통신비 할인이라면 휴대폰 요금 청구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현장 대응입니다. 간혹 담당자가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본인도 헷갈려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어르신은 소비 쿠폰을 신청하러 갔다가 예산 소진이라 올해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냥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그건 1차 신청만 마감된 것이고 2차 신청이 곧 열릴 예정이었죠. 이런 경우를 막으려면 무조건 근거 자료를 요구하세요. 그 내용이 공고문에 나와 있나요? 혹시 해동사업 공지문을 프린트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담당자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거부 시 대응입니다. 거부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포기하지만 사실 재신청이나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 초과로 기각됐다면 그 기준을 산정할 때 사용한 자료가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년 자료로 계산하면 현재 소득이 낮아졌는데도 탈락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신 소득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1년에 여러 번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전기, 가스요금 할인이나 통신비 감면 같은 경우 한 번 탈락해도 다음 달에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부를 당했다고 끝이 아니라 언제 다시 신청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팁은 전화, 민원 앱 활용입니다. 요즘은 110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각 지자체 콜센터, 그리고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직접 가지 않고도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품을 줄이고 싶으신 어르신들은 자녀나 가족에게 대신 전화 문의를 부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혜택은 아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모르면 놓치고 알고 준비하면 2배로 챙깁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조건 확인, 서류 준비, 현장 질문, 거부 대응 이 4가지만 기억하면 거의 모든 복지 신청은 문제없이 통과됩니다. 아이고, 이거 오늘 당장 해야겠다. 이 말이 제 입에서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혜택이라는 타이밍이 생명이라서 그래요. 지원금, 쿠폰, 할인 다 좋지만 신청 마감일이 지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산 소진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서류까지 준비 다 해놨는데 오늘 오전에 마감됐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 허탈감은 겪어본 분만 압니다. 저는 이럴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듣자마자 오늘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내 차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2가지가 있을 겁니다. 나도 해당되는지 확인해야겠다와 그럼 어디서 신청하지? 그럼 바로 해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정부24를 열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은행 창구에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는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언제 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이 한마디면 담당자가 기준부터 기간, 필요한 서류까지 한 번에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청 후 확인까지 하셔야 해요. 가끔 신청하고 끝난 줄 아시는데 지급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 쿠폰을 신청했는데 문자로 발급 완료가 왔는지, 카드사 앱에서 적립 내역이 떴는지,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잔액이 찍혔는지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권합니다. 신청하고 나서 최소 이틀 뒤에는 확인 전화 한번 넣으세요. 그래야 혹시 누락돼도 바로 조치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만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옆집 김 여사님, 경로당 같이 다니는 최어르신, 주말에 산책하는 친구분, 이분들도 지금 이 혜택을 몰라서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경기도 광명에서 한 어르신이 본인만 신청하고 가셨는데 나중에 알게 된 친구분이 그때 얘기 좀 해주지 하며 서운해하셨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같이 챙기기를 강조합니다. 혹시 자녀분이나 손주분이 스마트폰에 능숙하다면 이번 기회에 도움을 청하세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 버튼 누르면 신청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다음에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순간이 단순한 신청 과정을 넘어서 서로를 챙기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된 이 정보 그냥 저장만 하지 말고 나누세요.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 문자 하나 보내는 게 몇 초면 됩니다. 경로당 단체방, 가족방, 친구방에 이 영상이나 내용을 공유하세요. 누군가는 그 한 번의 공유로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복지와 혜택은 서로 알려주고 같이 받는 것이 진짜 가치라고요. 나만 챙기는 건 잠깐의 이익이지만 함께 챙기는 건 오래가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면서 나한텐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미뤄두셨다면 지금이 바꾸는 순간입니다. 이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단 10분이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핸드폰, 신분증, 통장 사본 3가지만 챙기면 오늘 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하고 주저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으로 만들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제도입니다. 받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제는 행동만 남았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다음에 나올 더 많은 혜택 소식을 바로 받아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신청했어요. 우리 동네도 이런 혜택 있어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보를 주변에 꼭 전해주세요.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은 언젠가 꼭 돌아옵니다.